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치입니다. 국회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 얼어붙은 현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그 대치 정국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여야의 그리고 진보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논리들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두 분께도 간략하게 어제 상황에 대한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조승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께 좀 송구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처리했다라는 점에서 12월 2일까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지연돼서 처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 합의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송구하고 또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예산안을 그동안 쭉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기일을 지키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100% 있다라고 또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러나 국회가 좀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또 한편 또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또 뭐 의사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좀 아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자기 견해를 내놓고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그 토론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가 언제든지 승복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니 이제 다른 법안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좀 이제 이어갈 텐데요. 네. 보다 성숙한 모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성숙하지 못했던 국회 모습 여야 모두에게 있다라고 자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태 의원께 총평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도 우리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12조라는 슈퍼 예산이 통과되는데도 마지막까지 우리 자유한국당 애결특위위원장까지도 세부적인 예산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정액되고 삭감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깜깜이 속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우리 그 제1야당으로서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절차적이나 모든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러한 예산에 대한 투명한 심사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입법권을 함께 예산권은 기본적인 하나의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도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에도 없는 내용을 차례를 바꾸어서 또 입법 부수 법안, 세입 부수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먼저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뒤집어서 그 의결하는 등 절차적 결함이 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기재부의 직권 남용과 함께 상당히 문제 난맥상을 가져왔고 또한 이 과정에 64조라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큰 부담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 야당이 막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 민주당과 그 1중대, 2중대라고 하는 4+1의 불법 단체가 네. 이 교섭 단체가 아닌 불법 단체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우리는 철저히 이 소외된 채로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라는 네.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짤막한 총평을 부탁드렸는데 김성태 의원께서도 격앙되셔서 그런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큰 불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예산안 처리되고 나서 밤 새셨습니까? 예, 예, 제가 그리고 철야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금 오시기 전에까지 이제 또 의원총회가 오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뭐 그런 에서 느껴지는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한국당 의원총회 전체 예, 뭐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뭐 상당히 톤 다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무너뜨리는 의회 쿠데타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이 불법적인 이 세금 도둑, 예, 날치기 뭐 이런 강력한 표현들이 지금 성토되고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네. 또 기재부 홍남기 장관에 대한 고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탄핵도 준비하고 있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김 의원의 표현과 어조를 봤을 때 이 국회 대치 국면이 제 생각에는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대치 국면이 그렇게 길게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좀 교정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워낙 이제 강한 어조로 날치기, 불법 집단, 네, 또 자유한국당 소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느 날치기가 그 회의 시간을 공지하고 수정안과 또 자유한국당의 수정안 받아들이고 토론을 허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날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편으로 불법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은 특히 예산안은 50인의 국회의원이 제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4+1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50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네, 그러면 그 수정안을 만들었던 50명의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모독적인 발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을 소외시켰다. 소외를 자처한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소외를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가 왕따를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예산 국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소소위의 본인을 참여시켜달라는 것 때문에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예산심사를 거부한 상황이 생겼고 또 예산심사를 재개할 것처럼 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이 과정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이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됐다라는 점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뭐 날치기다 뭐 등등 말씀하시는 거는 좀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뭐 황교안 대표의 계획이 한국당 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기한 농성으로 인한 국회 또 금냉 정국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이 난국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먼저 우리 조성래 의원께서 답변하신 중에 좀 시정을 좀 해야 될 걸 하고 네.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어느 정도의 투명한 그 논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고 네. 또 그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지금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예년과 달리 513조라는 슈퍼 예산을 다루는 이 과정에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방법, 제대로 대한 예산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하는 과정에 생긴 일을 그리고 또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종배 간사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도 없이 바로 이 날치기 하는 과정이 국민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한교안 대표님의 그 결단은 네. 우리하고서 전혀 상의 없이 본인 당신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미 무너졌다. 이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단호한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로텐드 농성을 시작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예. 한국당 의원들과의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라는 사전 합의는 없었다. 사전에 고지는 않으셨고요. 본인이 단호한 결정을 발표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네, 두 분은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가운데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 국회 대치가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괴리감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정기국회는 끝났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고요. 지금 국회는 태풍의 눈인 상태입니다. 일단은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재로서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워낙 여야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예산안보다 더 큰 이 산을 넘길 수 있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각 당의 대응 방안이 궁금한데요. 먼저 조승래 의원께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산안 처리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물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같이 동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후에 이제 선거법이나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들이 이제 남아 있고 또 유치원 3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선거제 개혁을 이번에 왜 하는 거냐,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왜 하는 거냐, 유치원 3법을 왜 개정하자는 거냐, 이거에 대한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첫 번째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차원으로 선거제를 개혁하자.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뜻과 국회 의석수 구성을 좀 일치시키자. 예. 이런 취지로 이제 선거제 개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작년 말에 나경원 대표까지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해서 선거제 개혁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좀 가련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이만큼 검찰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개시할 거냐, 개시하지 않을 거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권한을 주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따라서 사실은 이상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검찰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좀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개혁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정이 서로 있으면 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강론들은 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4+1을 이 논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1과 자유한국당 사이에는 이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동의가 너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제는 작년에 나경원 대표께서 합의해 주셨던 그 합의 정신으로 좀 돌아가셔서 논의를 하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이런 내용들도 현재 상황에 대한 좀 엄중한 좀 인식들을 해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예산 과정에서 예산 네.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 좀 꼼꼼히 감시를 해야 되는 뭐 이 상황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리를 많이 잃었다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기존의 예산안 처리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때 접었던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대응 방향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네. 왜 공수처법이 나왔고 그다음에 선거법이 한꺼번에 나왔을까? 그것은 제가 개헌특위위원으로서도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만 네. 이 선거법은 사실 정의당이 심상정 의원이 밀어붙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권력 구조와 함께 바꾸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독자적으로 지금 소수 정당이 유리한 그런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 네. 전혀 지금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지금 불거져 나온 겁니다. 네. 그 과정에 지금 선거제와 그다음에 공수처법은 또 지금 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필요한 형태의 이제 언필칭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은 그 뒤에 깔린 것은 상당히 이 독재의 길로 가는 네. 그런 과정의 그 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바꾸는 일종의 야합적인 하나의 그 과정이 이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 원인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또 그 과정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협조해 주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것은 논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상이 된 거고. 근데 이게 발생 과정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예. 이게 돌아가면 네. 어쨌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아니 그래서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것 자체가 결국은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정권 유지나 정권 연장이나 네. 또 이 선거의 룰이 선거법 아닙니까? 네. 이 선거의 룰을 벌써 패스트 트랙에서 야합적으로 그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예산안 통과에서 보여주듯이 이것은 다수당이 일중대, 이중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러한 폭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연동형 비례제나 또는 이 여러 가지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대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만 해도 지금 사실 조국 사태나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에 그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검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금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자꾸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이러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우려. 심지어 이것을 뭐 게슈타포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제가 거의 여기서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적 논리에서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봤지만 안 돼라고만 해서 그게 안 되는 결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뭐 의총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흐름이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그 공수처법이나 선거 룰을 바꾸는 선거법은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야합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네.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옥죄를 하더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 많은 지지 속에 지금 이것을 지켜내야 되겠다. 통과를 시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권 네. 여당과 제1야당의 어떤 카드라고 할까요? 앞으로 패스트트랙 이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여기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좀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왜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슈타포법이다. 네. 공수처가 그거는 사실관계를 정말로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공수처장은 대통령 임명하지도 않습니다. 네. 예. 네, 산 넘어 산 전국을 두 여야 의원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현안, 한중일 3국의 현안이 있겠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 정상회담입니다. 그야말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정국을 맞으면서 양국 관계는 우리 국회의 대치 정국 이상으로 그만큼이나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상황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전망 자체가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갖는 양국의 좀 고통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고통은 어느 국가가 많다 적다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일본의 태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양국의 고통에 대해서는 양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사실은 좀 정리할 필요성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공감을 할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의 제안을, 그러니까 액션을 한 겁니다. 했죠. 그러면 예.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이제 그 필수적인 것인데요. 네. 그럼 이제는 일본 정부가 그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한 답을 일본 정부가 무역 규제를 철회하고 하는 네. 것으로 백색 국가에서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조처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물밑에서 정상들 회담하기 전에 어떤 논의가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진전된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지도록 좀 우리가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전국도 굉장히 복잡하고 풀어나가야 할 실타래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또 이런 국제 정상 외교에서 또 성과를 내는 것도 또 우리 국민으로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외교를 정상 외교를 통해서 네.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나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 외교 역량이 너무나 지금 다른 그 강대국 틈에서 네.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외교 폭망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그 원인은 지금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네. 이것은 이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해구 우산으로 들어가자. 이게 그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제가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할 때는 특히 대통령 중심으로 네.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구조에서 그런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한미 간의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또 이 지소미아 사건도 사실은 이 한미일 간의 어떤 그 경제 삼각공조, 군사공조죠. 삼각공조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킴으로써 생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외교나 정치 문제를 이 경제로 갖다 대고 민간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네.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커스나 외교의 기조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또 이 반일이라는 구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네. 그런 논조를 깔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를 흔들므로써 한미 간의 관계를 또 견제하는 뜻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뜻한 그런 방향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하나의 후폭풍으로 네.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실타래가 꼬여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도 결국 한미 간의 어떤 신뢰 속에서 또 한중 간의 관계도 더 우리가 레버리지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 역량이 매우 지금 떨어진다. 네. 어렵게 문제를 쉽게 풀 것을 매우 어렵게 풀고 있고 그 기저에는 문재인 정권의 밑에 깔려 있는 예. 그러한 김정은 친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기 네. 위해서 중국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네. 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그런 네. 현상을 예. 스텝이 꼬여버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언뜻 듣기에는 좀 그럴 때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거꾸로 그 자유한국당이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를 좀 뒷받침을 좀 도와주지는 예. 못할 망정 사실은 회방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의 견해는 다르지만요. 그래도 큰 뜻에서는 우리 정상 외교가 또 잘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예, 바라는 그럼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